해당 영상 강의는 자바스크립트 인포 글을 같이 읽고 필자가 설명하는 자바스크립트에 대해 같이 이해해보는 시간을 가지는 강의입니다. 크게 챕터는 세 가지로 나눠져 있고요. 이 첫 번째 파트의 1-1번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바스크립트란 무엇인가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고요. 밑에 조금 더 읽어보면 자바스크립트는 웹페이지에 생동감을 불어넣기 위해 만들어진 프로그래밍 언어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바스크립트로 작성한 프로그램을 스크립트라고 부르고요. 우리도 앞으로 뭔가 코드를 작성했을 때 스크립트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스크립트는 웹페이지의 HTML 안에 작성할 수 있는데 웹페이지를 불러올 때 스크립트가 자동으로 실행되게 됩니다. 스크립트는 특별한 준비나 컴파일 없이 보통의 문자 형태로 작성할 수 있고 실행도 할 수 있습니다. 메모장에 글 쓰는 것처럼 똑같이 글을 써서 작동시킬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런 관점에서 보면 자바스크립트는 자바와는 매우 다른 언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자바와 자바스크립트를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거 두 개는 완전 다른 언어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디 가셔서도 제가 자바를 좀 했는데요 라고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우린 지금 자바스크립트를 배우고 있기 때문에 마치 표범과 바다 표범 이 두 가지는 서로 다른 거죠. 다른 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확실하게 구분을 지어 주셔야 됩니다. 밑에 조금 더 읽어볼게요. 처음 자바스크립트가 만들어졌을 때는 라이브 스크립트라는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사실 라이브 스크립트 이전에는 모카라는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모카에서 라이브 스크립트로 넘어갔고 그리고 자바스크립트로 이름이 개명되게 된 겁니다. 그런데 당시 자바의 인기가 아주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라이브 스크립트가 나왔을 때 자바라는 이 백엔드 언어의 인기가 아주 높은 상황이었대요. 그래서 관련인들은 자바스크립트를 자바의 동생격으로 언어를 홍보하면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사결정을 내려서 마치 이 자바의 유명세를 같이 얻어 타고자 자바스크립트라는 이름으로 변경을 했다라는 거죠. 이름은 자바에서 차용해 왔지만 자바스크립트는 자바와는 독자적인 언어입니다. 꾸준히 발전을 거듭하면서 에크마스크립트라는 고유한 명세를 갖춘 독립적인 언어가 되었죠. 자바스크립트는 자바와 아무런 연관이 없습니다 라는 걸 여러분들이 같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바스크립트는 브라우저뿐만 아니라 서버에서도 실행할 수 있습니다. 자바스크립트가 살고 있는 생태계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브라우저 환경과 서버 환경에서도 둘 다 자바스크립트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자바스크립트 엔진이라 불리는 특별한 프로그램이 들어있는 모든 디바이스에서도 작동합니다. 브라우저인 자바스크립트 가상머신이라 불리는 엔진이 내장되어 있대요. 엔진의 종류는 다양한데 엔진마다 특유의 코드네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V8 엔진, 스파이더 몽키 엔진, 인터넷 익스플로러는 버전에 따라 트리던트나 차크라라고 불리는 엔진을 사용합니다. 이 브라우저들마다 사용하고 있는 엔진의 이름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도 얘기하는 것처럼 본 튜토리얼에서도 해당 코드네임을 사용할 예정이다 라고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X라는 기능은 V8에서만 지원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엔진의 이름은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문장을 만나면 크롬과 오페라에서만 기능을 지원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엔진은 어떻게 작동하나요? 엔진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려면 상당히 많은 시간을 쏟아부어야 됩니다. 하지만 기본 원리는 다음과 같이 간단합니다. 엔진, 브라우저라면 이제 내장 엔진이 있겠죠. 그 엔진이 스크립트를 읽습니다. 우리가 쓴 자바스크립트의 그 문서들을 전부 다 읽는 거를 파싱한다 라고 되어 있고요. 읽어드릴 스크립트를 기계어로 전환합니다.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한 번 더 컴파일 과정을 거치게 되고요. 기계어로 전환된 코드가 실행이 됩니다. 기계어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실행 속도가 매우 빠르게 실행될 수 있습니다 라고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엔진은 프로세스 각 단계마다 최적화를 진행합니다. 심지어 컴파일이 끝나고 실행 중인 코드를 감시하면서 이 코드로 흘러가는 데이터를 분석하고 분석 결과를 토대로 기계어로 전환된 코드를 다시 최적화하기도 합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 스크립트 실행 속도는 더욱더 빨라지게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브라우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명시해주고 있어요. 모던 자바스크립트는 안전한 프로그래밍 언어입니다. 메모리나 CPU 같은 저수준 영역의 조작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애초에 이러한 접근이 필요치 않은 브라우저를 대상으로 만든 언어이기 때문이죠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바스크립트의 능력은 실행 환경에 상당한 영향을 받습니다. 자바스크립트가 할 수 있는 생태계가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그 중에서 서버에서 할 수 있는 Node.js 환경에서는 임의의 파일을 읽거나 쓰고 네트워크 요청을 수행하는 함수를 지원하게 됩니다. 이 Node.js 자체가 브라우저가 아니라 이 로컬 컴퓨터 자체에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내 컴퓨터를 여러 가지 컨트롤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환경을 제공해 준다는 거죠. 브라우저 환경에서는 웹페이지 조작, 클라이언트와 서버의 상호작용에 관한 모든 일을 다 담당하면서 할 수 있습니다. 브라우저에서 자바스크립트를 할 수 있는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페이지에 새로운 HTML을 추가하거나 기존 HTML 혹은 스타일을 수정하는 게 가능합니다. HTML이 작성되어 있거나 또는 CSS가 작성되어 있는 것을 자바스크립트가 강제로 제어할 수가 있다는 거죠. 마우스 클릭이나 포인터의 움직임, 키보드 눌림 등과 같은 사용자의 행동, 이런 거에 대한 반응이 가능합니다. 이런 걸 인터랙션 한다 라고 얘기를 하죠. 네트워크를 통해 원격 서버에 요청을 보내거나 파일을 다운로드하거나 업로드하는 것들이 가능합니다. AJAX라는 기술을 사용하게 되면은 이런 서버와의 통신이 가능하게 된다. 쿠키를 가져오거나 설정하기 가능합니다. 여기서 쿠키는 먹는 쿠키 아닙니다. 웹브라우저 자체에 저장될 수 있는 메모리 공간을 쿠키라고 하는데 그 쿠키, 내 웹브라우저에 어떠한 자료를 저장하거나 다시 가져오거나가 가능해집니다. 이를테면 여러분들이 쇼핑몰에 장바구니에 해당 항목을 담았을 때 그 담은 항목들이 바로 쿠키에 저장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시 여러분들의 웹브라우저를 통해 보게 되면 똑같은 장바구니에 상품이 들어있을 수 있는 이유가 이겁니다. 쿠키를 사용하거나 설정하는 게 가능하다. 사용자에게 질문을 건네거나 메시지를 보내주는 것 또한 가능하다. 상호작용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 측에 데이터를 저장하기가 가능합니다. 쿠키랑 로컬 스토리지랑 굉장히 비슷한데 용량은 로컬 스토리지가 훨씬 큽니다. 로컬 스토리지 역시 쿠키와 비슷한 저장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브라우저에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브라우저는 보안을 위해 자바스크립트의 기능에 제약을 걸어놨습니다. 이런 제약은 악성 웹페이지가 개인정보에 접근하거나 사용자의 데이터를 손상하는 것을 막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브라우저를 이용하게 되는데 여러분들 브라우저가 여러분들의 컴퓨터에 막 접근을 한다거나 다른 사람 컴퓨터에 접근을 한다거나 그런 건 당연히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런 기능은 당연히 막아놨습니다. 밑에서 몇 가지 제약사항들에 대해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웹페이지 내 스크립트는 디스크에 저장된 임의의 파일을 읽거나 쓰거나 복사하거나 실행할 때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겁니다. 다른 사람의 컴퓨터 디스크에 당연히 접근이 불가능하겠죠. 운영체제가 지원하는 기능을 브라우저가 직접 쓰지 못하게 막혀있기 때문입니다. 모던 브라우저를 사용하면 파일을 다룰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접근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사용자가 브라우저 창에 파일을 끌어다 두거나 인풋 태그를 통해 파일을 선택할 때와 같이 특정 상황에서만 파일의 접근을 허용합니다. 우리가 파일을 업로드할 때, 브라우저에 파일을 업로드할 때 갖다 끌거나 파일 선택이라는 항목을 클릭하게 되겠죠. 그게 인풋 태그입니다. 이런 걸 통해서만 파일 접근이 허용하게 되고 임의의 파일 접근은 절대 허용하지 않습니다. 카메라나 마이크 같은 디바이스와 상호작용하려면 사용자의 명시적인 허가가 있어야 됩니다. 당연히 사용자의 허가가 있어야지만 여기 상단에 마이크를 허용할 건지 말 건지 카메라를 허용할 건지 말 건지에 대한 항목이 나오게 되겠죠. 그걸 허용해 줘야 됩니다. 자바스크립트가 활성화된 페이지라도 사용자 몰래 웹카메라를 작동시켜 수집한 정보를 국가 같은 곳에 몰래 전송할 수 없습니다. 당연히 안 되는 거겠죠. 브라우저 내 탭과 창은 대개 서로의 정보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창과 이 창은 서로의 정보를 공유할 수 없습니다. 근데 자바스크립트를 사용해 한 창에 다른 창을 열 때는 예외가 적용됩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도메인이나 프로토콜, 포트가 다르면 페이지 접근할 수 없습니다. 도메인과 프로토콜, 포트는 이걸 뜻합니다. 이 내용들이 다 같아야 서로 접근이 가능하고 공유를 가능할 텐데 완전 주소가 다른 경우에는 서로 접근이 불가능하다는 거. 자, 이런 제약사항을 동일 출처 정책이라고 합니다. Same Origin Policy라고 부릅니다. 이 정책을 피하려면 두 페이지는 데이터 교환에 동의해야 하고 동의와 관련된 특수한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포함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우리가 더 뒤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 CORS라는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AJAX 통신을 하게 될 때 그거에 대해서 뒤에 더 자세히 다루게 될 거고요. 자,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런 제약사항은 사용자의 보안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anySite.com에서 받아온 페이지가 gmail.com에서 받아온 페이지 상의 정보에 접근해 중요한 개인정보를 훔치는 걸 당연히 안 되겠죠.
여러분들이 다른 사이트를 들어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Gmail 사이트에 접근을 해서 얘가 이거를 정보를 가져오게 된다라는 건 당연히 말도 안 되는 짓입니다. 이런 걸 애초에 차단해놨다는 겁니다. 다만 다른 특별한 경우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그걸 의도했다면, 그렇게 설계해서 코드를 만들었다면 접근도 가능하게 해주지만 기본적으로 막아놨다는 겁니다.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하면 페이지를 생성한 서버와 쉽게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타 사이트나 도메인에서 데이터를 받아오는 건 불가능합니다. 가능하다 할지라도 원격 서버에서 명확히 승인을 해줘야 됩니다. HTTP 헤더 승인 같은 것들을 이용해줘야 됩니다. 이 역시 보안을 위해 만들어진 제약사항입니다. 자, 밑에 다이어그램이 있습니다. 표를 좀 보게 되면 자바스크립트 인포에 접근을 하는 건 가능합니다. 우리가 이런 정보를 입력해서. 근데 어떤 코드를 이용해서 월드와이드 웹 세상에 강제로 접근하는 거, 그 다음에 사용자의 어떤 이메일에 접근하는 거, 사용자의 컴퓨터에 접근하는 이 모든 것들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 자바스크립트는 기본적으로 웹브라우저에서 내가 접속한 주소에 대한 것만 허용을 해줍니다. 브라우저 환경 밖, 예를 들어 서버라면 이러한 제약사항은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여기서 서버라는 건 여러분들이 로컬 컴퓨터에서 Node.js라든지 자바스크립트를 돌릴 때 얘기인 겁니다. 내 컴퓨터에서 돌리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제약사항은 없겠죠. 다만 모던 브라우저에선 추가 권한 허가를 요청하는 플러그인이나 익스텐션 설치를 따로 해야지만 승인이 됩니다. 전부 다 보안을 위해 만들어진 내용들이고요. 자, 자바스크립트만의 강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HTML, CSS와 완전히 통합할 수 있음. 간단한 일은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음. 모든 주요 브라우저에서 지원하고 기본 언어로 사용됨.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이거고요. 웹브라우저가 읽을 수 있는 언어는 딱 세 가지입니다. HTML, CSS, 그리고 자바스크립트입니다. 이 세 가지의 언어만 읽을 수 있고 나머지 언어들은 전부 다 컴파일, 뭔가 변환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브라우저에서 지원을 하고 기본 언어로 사용된다는 이 얘기가 사실 가장 중요합니다. 이 세 가지 모두를 지원하는 브라우저 연관 기술은 자바스크립트 뿐입니다. 이런 특징 때문에 자바스크립트는 브라우저 인터페이스를 만들 때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자바스크립트 이용해 서버나 모바일 앱 등을 만드는 것도 가능합니다. 서버 같은 것들은 노드.js나 이번에 요즘에는 이제 번 같은 것도 있죠. 그런 것들 이용해 서버를 구축할 수도 있고, 모바일 앱 같은 것들은 이제 리액트 네이티브나 이런 여러 가지 기술들을 이용해서 여전히 다 베이스는 자바스크립트입니다.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모두 다 만들 수 있습니다. 자바스크립트 너머의 언어들에 대한 얘기도 해주고 있어요. 자바스크립트 문법은 모든 사람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합니다. 당연하죠. 사람마다 각기 다른 기능을 원하기 때문이죠. 누구는 쇼핑몰을 만들고 싶고, 누구는 블로그를 만들고 싶고, 누구는 게임 사이트를 만들고 싶고, 누구는 회사 사이트를 만들고 싶고, 만들고 싶은 니즈가 다 다르기 때문에 자바스크립트로 쓸 수 있는 범위가 다 달라지는 겁니다. 프로젝트마다 요구사항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이는 당연한 현상입니다. 이로 인해 근래엔 브라우저에서 실행되기 전에 자바스크립트로 트랜스파일, 뭔가 변환할 수 있는 새로운 언어들이 많이 등장을 했고요. 최신 툴을 사용하면 트랜스파일을 빠르고 명확하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최신 도구는 자바스크립트 이외의 언어로 작성한 코드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바스크립트로 자동 변환해줍니다. 자바스크립트로 트랜스파일이 가능한 언어 몇 가지를 밑에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커피스크립트, 이제 요즘에 좀 많이 쓰지 않지만 커피스크립트는 자바스크립트를 보다 쉽게 쓰기 위해 나온 언어입니다. 이 신탁스 슈가, 뭔가 설탕 문법이라고도 나와 있는데 쓰기 훨씬 더 편하기 때문에 예전에 많이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타입스크립트는 자료형의 명시화에 집중을 해서 만든 언어래요. 이 자바스크립트는 앞으로도 계속 얘기하겠지만 굉장히 자유로운 언어입니다. 자유로운 언어라고 해서 좋은 게 아니라 자유로운 언어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간섭하고 해칠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보다 강력하게 만든 게 타입스크립트입니다. 이 플로우도 타입스크립트와 굉장히 비슷하지만 타입스크립트는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만든 거고요. 플로우는 페이스북에서 개발한 겁니다. 하지만 두 개의 비중을 따지고 보면 지금은 타입스크립트가 강력하게 우세입니다. 플로우는 많이 사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다트라는 언어도 있습니다. 이 다트는 구글에서 개발한 언어고 역시 독자적인 고유한 엔진을 가지고 있는 언어입니다. 뭐 이런 것들이 다 자바스크립트 너머의 언어들인데 이거 말고도 리액트 들어보셨죠? 리액트와 뷰, 그다음 뭐 스벨트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자바스크립트 너머의 언어들입니다. 본래는 다 자바스크립트를 기반으로 작동을 하지만 사실 얘네들이 사용하는 언어는 JSX라는 문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 JSX는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브라우저가 해석하지 못합니다. 브라우저는 HTML, CSS, 자바스크립트만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JSX로 작성된 이 파일들을 트랜스파일이라는 변환 도구를 이용해서 다시 자바스크립트로 변환해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JSX뿐만 아니라 타입스크립트나 이런 것들도 전부 다 변환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결론은 뭐냐? 결론은 원래대로 돌아오는 변환하는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자바스크립트라는 겁니다. 자바스크립트는 많이들 보셨겠지만 자동차의 엔진과도 같은 역할을 합니다. 자바스크립트를 모르면 여러분들이 다른 언어들, 이 너머의 언어들을 익히고 학습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바스크립트를 꼭 기본 베이스를 단단하게 다지고 여러분들이 그 다음의 언어들을 배우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요약입니다. 자바스크립트는 브라우저에서만 쓸 목적으로 고안된 언어이지만 지금은 다양한 환경에서 쓰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양한 환경은 아까 제가 얘기했던 브라우저 환경과 서버 환경을 얘기합니다. 오늘날 자바스크립트는 브라우저 환경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언어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HTML, CSS와 완전 통합이 되고요. HTML, CSS, 자바스크립트까지가 브라우저에서 쓸 수 있는 언어의 종류입니다. 자바스크립트로 트랜스파일 할 수 있는 언어는 많습니다. 각 언어마다 고유한 기능을 제공하고요. 사용하는 방법들도 다 다릅니다. 자바스크립트에 숙달한 뒤에 이 언어들을 살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도 나와 있죠. 자바스크립트는 모두의 기반이 되는 언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이 내용들을 학습하고 그 뒤에 언어들을 학습하는 걸 추천드립니다.